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점심들은 다 드셨는지요? 제가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느낀 게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정교조라는 반국가 세력을 통해서 잘못된 역사를 주입받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다시 알게 되면서 정말 위대하고 천년에 한 번 이제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천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독립정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정신 43. 조선을 놓고 각축을 벌인 러시아와 일본. 대한에 관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조약이 체결된 후 대한에는 두 개의 대립되는 세력이 나타났다. 일본 공관과 러시아 공관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권력은 가진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백성들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면서 친일파니 칠러파니 하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름뿐이며 권력도 그다지 없었고 칠러파가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다.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세도 점점 어려워졌다. 일본은 러시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쟁 준비를 꾸준히 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니 어린아이들까지도 러시아인을 보면 눈을 바로 뜨지 않고 속으로 그들과 싸워 이길 결심을 했던 것이다. 세계 각국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은 터지기 마련이며 러시아의 오만 무도함을 견제하여 서양에서 흑해 밖으로 그들의 진출을 막았듯이 동양에서도 그들의 세력 확장을 막아 동양 평화는 물론 각국의 통상 이익을 보존케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처럼 세계 여론은 자연스럽게 일본 편을 들고 있었다. 전쟁은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평시와 비교하기 어렵다. 더구나 서양 각국이 러시아의 잔악무도함을 싫어하지만 러시아는 서양 여러 나라와 인종이 같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일본보다는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일본이 아무리 서양 여러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종이 다르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각국이 러시아와 협력하여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었다. 더구나 러시아는 프랑스와 협력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필요하다면 프랑스가 지원할 것이니 일본이 홀로 러시아와 프랑스 두 나라를 상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일본은 세계 여론을 일본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을 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영국과 일본은 1902년 1월 30일 동맹을 맺었다. 영국과 일본 사이에 동맹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뒤이어 갖가지 논란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조약이 동양의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조약은 전쟁을 재촉할 것이라고 하는 등 여론이 크게 엇갈렸다. 이 조약의 근본 목적은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의 팽창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두 나라 간의 동맹은 러시아로 하여금 만주와 대한에서 스스로 물러가게 함으로써 동양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러시아가 물러나지 않으면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고 영국은 일본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일본과 러시아 간의 평화적 해결을 중지할 것이다. 만일 프랑스가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영국은 일본을 돕기 위해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일본이 동양의 유일한 강대국이요. 영국은 세계의 강대국으로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동양에서 모든 나라의 공통 이익인
통상을 보호하고자 했으니 모든 나라의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정부 관리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였으니 신문에 보도된 그들의 경축하는 모습은 온 나라가 떠나갈 듯 했다. 일본이 개항한 이래 여러 나라들과 대등한 권리를 누렸지만 영국과 동맹하여 군사적으로 협력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한한 영광이었다. 일본이 이처럼 부강한 지위에 이르러 일본 백성들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1등급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니 어찌 그들의 경사가 아니었겠는가. 같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일본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무렵 일본은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의 어느 곳에든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며 대한의 새로운 농업 기술과 토지 기간에 관한 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일본이 개항 이래 인구가 늘어나 그들의 좁은 땅에서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며 황무지를 개간하고 정착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불안해했고 민간에서도 온갖 풍문이 난무했다. 관리들은 러시아가 물러가고 일본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무슨 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두려워했다. 그들은 모든 권력이 일본인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자기들은 생명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정부도 크게 동요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대한제국을 은밀히 설득하기를 영국과 일본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그들이 감히 대러시아의 군사력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들은 또한 일본이 어리석게도 전쟁을 원한다 할지라도 영국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일본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니 일본은 재앙을 자초할 뿐이다. 만약 영국이 지원한다 해도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하여 모든 곳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프랑스라는 두 강대국이 힘을 합치면 세계 어떤 세력도 감히 도전하지 못할 것이니 대한제국은 러시아를 믿고 동요하지 말라고 했다. 이 같은 러시아의 주장은 그럴듯했고 대한제국 또한 러시아의 관계에서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웠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러시아를 태산같이 의지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동시에 일본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고 이에 일본이 분노하여 대한제국에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하여 압박을 가했다. 그럴수록 우리 백성들은 러시아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대한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백성들은 대한제국이 러시아에 무슨 권리를 내주었는지 비밀리에 무슨 조약을 맺었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러시아인들의 행동으로 판단하건대 용안포 북부지방의 섬들과 해안지방의 벌목권, 러시아에 근접한 국경도시 경흥의 전보섬 부설권 등을 획득하였다고 할 뿐이었다. 러시아 세력은 우리나라 북쪽 지방으로 밀물처럼 몰려들어왔다. 이때 미국은 만주 지역을 모든 나라의 통상 활동에 개방하여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제국에서 대해서도 신의주를 개방하고 용안포를 즉시 무역항으로 선언하도록 권고했는데 이것은 러시아만이 이 지역을 독차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정부나 백성들이 우리 영토를 보호하는 책임을 다했다면 감히 어떤 나라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겠는가. 그러나 관리들은 그들의 안위와 이익에만 급급하여 비밀 협상에 의해 우리 영토와 권리를 러시아에 넘겨주었던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그 지역을 모든 나라가 접근할 수 있는 통상지로 개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주권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또한 어느 나라도 그 땅을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제국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계책이니 지체 없이 시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각국은 대한정부에 신속히 그 같은 선언을 하라고 독촉했다. 비로소 정부는 그 중요성을 깨닫고 선포하려 했으나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통상지로 개방하겠다는 것을 선언하지 못했다. 이로 말미암아 각국의 분노는 더욱 커지면서 전쟁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 내에는 칠러파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 아무도 그들에게 도전할 수 없었다. 당시 일본은 대한과 만주 문제에 관련하여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협상에는 관심도 없이 군사력만 키웠다. 러시아가 몇 차례나 만주 지방으로부터 군대 철수 약속을 어겼으므로 각국은 일본에 대해 지체 없이 전쟁에 돌입하라고 촉구했으나 일본은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최종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므로 일본은 더 이상 협상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하니 언제 총탄이 폭우처럼 쏟아질지 알 수 없었다. 외국 군함들이 대한 주변으로 몰려들자 각국은 조만간 대한에서 전쟁이 먼저 터질 것으로 생각했다. 1904년 1월 5일 미국 수비대가 그들의 공사관과 미국 회사가 부설했던 시내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 한성에 먼저 들어왔으며 뒤이어 다른 나라 군대도 자기 나라 공사관이나 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왔다. 본디 독립국가에는 그 나라의 허가 없이 다른 나라 군대가 상륙하는 것은 주권 침해가 된다. 그 나라에 혼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 나라가 외국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미국 공사에게 그들의 수비대가 들어온 이유를 질문하자 미국 공사는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군대가 훈련과 기율이 부족하여 자기 나라 군대를 들여왔다고 했다. 각국 군인들이 한성에 들어와 돌아다니며 온갖 행패를 저질렀다. 특히 러시아 군인들의 만행이 심하여 민가에 들어가 부녀자를 겁탈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장옷, 조선시대 여인이 외출 시 뒤집어 쓰던 옷, 쓴 여인을 몇 사람이 붙들고 억지로 입맞추기도 하고 심지어 죽동 내거리에서는 러시아 군인 4명이 한 여인을 겁탈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이를 말리려다가 그들이 칼을 휘두르자 달아났다. 마침 지나가던 대한제국 헌병이 이 광경을 보고 칼을 빼어 대항하여 러시아 병사의 손가락이 끊어지자 그를 결박하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데려갔다. 이 일로 각국 신문에는 그 헌병에 대한 칭찬이 높았다. 백성이 무지하면 무슨 별난이 다가오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만 안전하면 모든 것이 태평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당시 대한제국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외국 군함이 어디로 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외국 군인들의 행패가 심해지자 비로소 전쟁이 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집권 세력은 러시아를 믿는 바 있어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윗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곧 안정을 되찾았다. 이때 정부에서는 러시아군의 보호를 받고자 3천여 명의 병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비밀에 여순으로 보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정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러시아 군대가 한성에 들어오면 육지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장안에 있는 백성들과 외국인들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침 일본 해군이 수상한 배를 조사하다 대한제국 정부에서 러시아에 보내는 문서를 탈취했으며 거기에는 러시아군 3,000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어 각국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정부의 한심한 행동에 분통을 터뜨렸다. 네, 독립정신 43. 조선을 놓고 각축을 벌인 러시아와 일본. 읽었습니다. 정말 나라에 힘이 없으면 이 나라 저 나라에 끌려다니면서 국민들이 피곤하고 국민들이 정말 약탈을 당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에
그런 역사가 이제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리고 국민들이 무지하여서 국제 정세를 알지 못하고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이제 심취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들어오든 말든, 중국이 홍콩처럼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먹던 말던, 그냥 돈 버는 거에만 심취하고 놀러 가는 거에만 심취한 그런 국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국민들을 하루빨리 한 명이라도 깨워서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애국심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